게임 같은 거 개발하려고 하면 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주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 주 52시간제로 여력이 없는 기업들만 팔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도 일할 사람이 있다더라. 무이.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이입니다. 1970년에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어린 의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으로 항의했던 전태일 열사가 계셨죠. 근데 전태일 열사가 다락에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했을 때 그때 당시 노동시간이 하루에 14시간이었어요. 일주일에는 98시간이죠. 주 120시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금 대선 후보이신 윤석열 후보가 스타트업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을 인용했다라고. 120시간 계산한 거를 이제 표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편집자님이 예쁘게 넣어주실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24시간 동안 일하고 토요일은 기절한 다음에 일요일날 쉬고서 다시 월요일날 나와서 24시간 동안 일을 하면 돼요. 6일 근무할 땐 이렇고 주간 근무를 하게 돼도 이렇습니다. 120시간 동안 무척이나 많이 일하고 푹 쉬라는 탄력 근로제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산이 안 맞고요.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맥락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IT 기업들, 이제 소위 대기업들은 좀 나아졌다고는 해도 대부분 개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제 업종이나 게임 개발이나 SI라고 하나요? 그런 업종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람을 갈아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야간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52시간이 되게 급진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아니라 대부분은 40시간 일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주 52시간이라는 이 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 경비 노동자, 오토바이 라이더나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형태의 노동자들은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거랑 같은 형태, 같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근로시간의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청년을 위해서 뭐 120시간 뭐 몇 시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지 있으면 좆빠지게, 조지 없으면 존나게 이래야 나라가 돌아간다고.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애 낳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지, 애는 낳아야지. 애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존나게 일을 하라고. 무이.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재계,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지난 방송에서도 웃음을 금치 못했는데 업종별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계속 기각했어요. 업종별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꾸 모호하다. 대한민국도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지만 다 반대쪽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이든 업종이든 차등을 두기가 굉장히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무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낮은 조건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일을 못하게 된다. 후보님은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으신데 일을 못하셔서 많이 속상하신가 본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지요? 일단 당신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이런 이야기에 계속 이렇게 불을 떼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뭐 기업하시는 분들 표를 받겠다 이거죠. 그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정치권에 나오기 전에는 친기업계 행보를 보이던 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표 좀 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찍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라도 하시라고요. 뭐 본인 곤조 때문에 얘기를 못하시나? 솔직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게 의문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이도 저도 아니야. 무이. 소위 옛날에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해가지고 일과 뭐 삶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희생하고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렸던 그때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또 그때로부터 촉발돼서 지금까지 고름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골문 상처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수십 년 전에 그 282 운동 때처럼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뭐랄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를 반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느끼는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매듭의 시작이 보이고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감이 있으면 풀지 마. 안 되면 싹둑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싹둑 잘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화가 가능한 주제를 던져주셨으면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이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 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대선 걱정된다. 언젠가부터 이런 경향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모르겠어요. 안녕.